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분, 김명수 대법원이 추천한 분, 민주당이 추천한 분, 그분들 중에 우리법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이 5인 일체형 판결을 통해서 5대4, 5대4, 5대4로 기각됐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해서 사안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한다.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검증 작업 없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코드 인사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도덕성 패스ing, 실력 패스ing, 오로지 코드 인사다. 헌법재판관 인사는. 이리 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신환 의원 사보임, 불법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유남석, 김기영,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이분들이 기각 결정으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유남석, 김기현,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이분들의 반대로 기각됐어요. 돗자리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각기 다른 유형의 정치적 사건 어떻게 판결됐을까? 제가 볼게요. 전자입법 시스템을 통해서 법안을 수리한 행위. 이거는 그 유명한 7층 국회 의안가 사건을 이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유남석, 김기현,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기각 결정으로 5대4로 기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제한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유남석, 김기영, 이석태, 이미선, 문영배, 이 5분 일체화돼서 이분들이 기각 결정을 해서 기각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분, 김명수 대법원이 추천한 분, 민주당이 추천한 분, 그분들 중에 우리법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이 5인 일체형 판결을 통해서 5대4, 5대4, 5대4로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사안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건을 판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과는 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돗자리 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8명의 그 재판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중에 5명이 우리법 연구 우국민 인사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그래서 이러한 그 인사의 편향성이 굉장히 그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장님도 그 우리법 연구회와 지금 민변의 출신이시죠? 처장님도. 네, 저도 우리법 위원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제 빚어지나를 보면요. 초중등 교원의 이제 정치 단체 그 결성 관여의 가입 금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5사람이 똑같이 다 위원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재판관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적실하지 않겠습니다. 몇 명은요, 그 뭐 법원 내에서 어떠한 실력이 뛰어나신 분도 아니고 정말 우리법 연구회나 특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좀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성 패스ing, 실력 패스ing, 오로지 코드 인사다. 헌법재판관 인사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중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미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임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 거친 적 있으십니까? 인사 검증. 예. 예, 통상 정무직에 대한 인사 검증 그 단계는 뭐 외부 기관에 좀 다 거쳤습니다. 다 거치셨습니까? 예. 네. 이 장관급 인사입니다.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검증 작업 없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코드 인사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관과 같은 예우와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별도의 인사 검증 제도도 없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장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인 사무처장에 대해서 인사검증 제도라든지 인사청문회 도입 같은 것이 어떤 제정이 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는 직위 자체는 이제 정무직이지만 실제 법상 하는 일 자체가 헌법재판소 사무소장님을 보좌하는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사무처를 통할하는 그런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다른 정무직 장관급에 대한 다른 분들에 대한 그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를 여쭤본 것은 다른 장관급인 어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임명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는데 장관급 예우와 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별도의 검증 작업도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판결이 시끄러웠어요. 내용을 보면